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이해하고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흐를까?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의 차이는 뭘까? 자, 1번. 생태계에서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을 보겠습니다. 그림이 이게 하나 나와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태계죠. 생태계를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표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죠. 예, 그러면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산자가 이제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죠.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이에요. 광합성. 그러면 이제 생산자가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을 붙여서 이제 녹말을 만듭니다. 그럼 그 녹말에 있는 이제 영양분이 이 소비자가 이 기린이네요. 기린이 이제 뜯어 먹어요. 그러면 이 빨간 거는 물질이고 노란 거는 에너지인데 이 생산자에 있는 그 유기물이 1차 소비자한테 가고 또 에너지도 소비자한테 가죠. 그럼 이 소비자가 다 이제 죽어요. 사체가 이제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고 그러면 이제 녹말 주로 이제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이 다시 비생물 환경 이산화탄소 형태로 이제 가죠. 그걸 또 광합성으로 물질은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나오는데 에너지는 흐르죠. 그래서 밖에서 생태계 외부에서 태양으로 빛 에너지 들어왔어요. 그것이 소비자, 분해자를 가고 생산자한테가 또 이제 분해자 이런 식으로 흐르는데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흐른다. 물질은 순환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빛 에너지가 이제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이 빛 에너지가 이제 생산자가 어떻게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녹말 형태로 전환을 하고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물질은 이동을 하고 에너지도 이동하는데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서 이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물질은 순환한다. 그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에너지 흐름입니다. 에너지 흐름은 위에서 본 그림하고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빛이죠. 빛 에너지가 이제 생산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광합성 하죠.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이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로 흐르는데 이 화살표 크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 에너지량이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호흡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고 또 이제 사체로 분해자를 통해서 결국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 단계 생산자 수첩에 2차, 4차, 3차 소비자 영양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량은 점점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최종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된다. 여기는 이제 피라미드인데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죠. 생태 피라미드. 생태계에서 낮은 영양 단계, 영양 단계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영양 단계에서부터 높은 영양 단계, 3차 소비자죠. 각 영양 단계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을 상대적인 양의 차례로 쌓아 올린 것. 뭐다? 생태 피라미드다. 생태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는 각 에 에너지 일부가 호흡이나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데 사용되거나 호흡으로 사용되거나 사체와 배설물 형태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만 다음 영역대로 이게 같은 얘기입니다. 열 에너지 빠져나가고 남는 것만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게 영양 단계죠. 영양 단계. 요거는 이제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생산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80이다. 그러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1차 소비자한테 가는 게 26.8. 그 다음에 또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2차 소비자한테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1.2. 그다음에 3차는 0.1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점점 줄어든다 그죠? 예. 그다음에 개체수 피라미드. 개체수도 줄어들죠. 그다음에 생체량도 줄어든다. 이게 생태 피라미드다. 두 번째. 생태계에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에너지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전 영양 단계는 생산자죠. 생산자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그다음에 현 영양 단계가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곱하기 100을 하면 1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은 생태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대체로 한 5에서 20% 정도예요. 일반적인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해요. 효율은 증가하지만 에너지량은 감소하죠. 아까 에너지 피라미드 봤죠. 효율은 증가하는데 량은 감소한다. 그다음 세 번째, 생태계의 물질 생산과 소비입니다. 생산자가 일정 기간 광합성으로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을 뭐라고 하냐면 총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총생산량. 생산자가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광합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 녹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총생산입니다. 생산자가 화학에너지, 포도당 녹말에 저장된 게 화학에너지죠. 화학에너지로 전환한 태양에너지량을 뭐라고 한다? 총생산량이라고 한다. 두 번째, 생물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 호흡에 소비한 유기물의 양이니까 뭐예요? 호흡량입니다. 호흡량. 쥐도 이제 뭐 살아야 되죠.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 필요하니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유기물의 양. 총생산량 마이너스 호흡량이다. 총생산량 마이너스 호흡량은 여기에서 요걸 뺀 거죠. 그건 뭐예요? 순생산량입니다. 순생산량. 생태계에서 소비자나 분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량. 그래서 열대우림 같은 경우에는 육상 생태계 중 순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다? 열대우림이다. 다음 네 번째. 순생산량 중에서 초식 동물에게 먹히는 피식량, 말라 죽는 고사량을 빼면 순생산량에서 피식량, 잡아먹히는 거, 말라 죽은 거, 고사량 뺀 게 뭐다? 생장량입니다. 생장량. 오래된 원시림은 생산량과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 현존량이 많지만 순생산량은 적다. 반대로 우리 배웠죠.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은 현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많다. 사람이 관리하는 농경지도 순생산량이 많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현존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다른 말로 생체량입니다. 생체량. 현재 그 식물 군집이 보유한 유기물의 총량이 현존량, 생체량이다. 현존량. 네, 그렇게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인데요. 그림은 어떤 육상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을 상대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에너지량은 각각 얼마인가? 그림을 보면 빛 에너지 1에서 2%가 이제 이 생산자한테 유입이 돼요. 그럼 이 생산자가 이제 광합성을 하죠. 그럼을 통해서 이 생산자가 87,000이라는 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네, 가지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사체 죽는 거죠. 말라 죽거나 이런 걸로 분해자한테 간 그 에너지량이 87,000 중에 20.4%가 갔어요. 그 다음에 호흡으로 인한 에너지가 소모된 것이 63.4%입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83.8%죠. 83.8%. 그러니까 83.8%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열 에너지 형태로, 결과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고 나머지 100% 중에 16.2%만 어떻게 돼요? 1차 소비자한테 전달되죠. 그러면 87,000 중에 16.2% 가에 해당하는 게 그거죠. 87,000 중에 얼마다? 16.2%. 그러면 곱하기 100분의 16.2가 되죠. 요 계산하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87,000 곱하기 0.162죠. 87,000 곱하기 0.162는 계산기가 계산기 없네. 이 알람인데. 스톱워치 타이머. 자, 선생님이 컴퓨터에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드려 보니까 14,09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가에 전달되는 가를 통해서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 가의 에너지량이 14,092가 됩니다. 나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나 1차 소비자가 이제 얻은 에너지 14,092 중에 67.2, 21.4% 빼고 나머지 퍼센트가 2차 나를 통해서 2점이 전달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다를 한번 구해 보시고 계산기 써도 되니까 수업 시간에 모두 같이 해 보시고 생산자의 에너지 중 몇 퍼센트가 이거는 이제 최종 소비자에 전달된 에너지량을 구하면 되겠죠. 다를 구하면 이제 몇 프로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하냈어요? 전 용량 단계에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전 용량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분의 현 용량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니까 생산자의 에너지 얼마예요? 87,000이죠. 87,000분의 그다음에 1차 소비자 얼마가 14,092였잖아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나오겠죠. 그런데 요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그래미에서 보면 이 87,000이 이제 100이잖아요. 그 중에 호흡으로 빠진 63.4 그다음에 사체로 23.4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6.2가 남죠. 16.2가 1차 소비에 전달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효율은 이거 계산해보나마나 16.2%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도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에너지 효율 뭐 이렇게 구하는 거랑 뭐 에너지가 흐른다, 순환하지 않는다, 뭐는 수지 않는다, 물질은 순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